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의 가장 핫한 이슈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로 벌써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의 FOMC 금리 결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애초에는 사실 빅스텝 이야기가 좀 나왔다가 SVB 파산 터졌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혼란에 다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주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짐작이 가지가 않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뭐 상황을 보면 25bp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5bp 하겠다라는 것은 연준이 밝혔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22에 어제 이제 22의 결정이죠. 예. 22가 무려 50bp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죠. 지난번에 이번에 50bp를 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죠. 현재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22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쪽은 좀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물론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그 스위스 은행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22가 50bp를 했다라는 것이 일부 의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어떤 판단이 바뀐다?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많은 그 금융 당국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SVB라든지 CS은행이라든지 이번에 또 미국에서 다른 은행에 대한 어떤 것들이 불거졌을 때 발빠르게 이들을 현재 지금 이러한 어떤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것 때문에 금리를 안 올렸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오히려 우리가 조금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가슴 아픈 것에 따라서 내 표정이 바뀌는 거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결국 경제라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심리도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뱅크런이라는 게 그러죠. 뱅크런이라는 것은 내 예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먼저 돈을 빼겠다라는 심리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뱅크런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연준은 이번에 25bp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0bp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불과 예. 열흘 전 얘기죠. 예. 파월 의장께서 상원에서의 그 발표에 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좀 강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또 말을 거둬들였죠. 그러면서 이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70% 이상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타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다 보니까 일부 노무라 증권에서는 오히려 25bp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이런 뉴스만 쫓아다니게 된다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얼마 전에 50bp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바로 뭐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금리를 오히려 내리겠다.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월가 은행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연준은 어떠한 얘기도 하고 있지 않죠. 물론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것은 연준의 금리 결정하기 일주일 전에 모든 언론사와 접촉을 못합니다. 연준위원들이. 그래서 네.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 대한 얘기들이 안 흘러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이 연준과 관련해서는 그 월스트리트 기자인 닉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연준의 힌트를 닉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라고 본다라면 이번엔 닉 기자가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은 연준이 그렇게 여기서 지금 섣불리 의사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예. 따라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가능성은 오히려 금리 동결보다는 서로 50bp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네. 아직까지 30% 이하의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25bp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미국이 5%대 금리에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미국은 한 두어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의 룸을 열어놓은 상태고 이것이 끝나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 어떤 또 스탠스가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다루긴 했습니다만 SVB 사태가
아니라 그렇게 일파만파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상당히 지금 많이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팩트만 놓고 본다라면 현재 미국이 이렇게 나서서 이들을 하는 것들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서는 것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파산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파산 같은 경우 파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을 때 파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파산이 되고 나면 내가 예금자라든지 이런 주주분들이 내 돈이 다 날아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막대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예금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단지 이제 뱅크런에 따른 미스매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현재 지금 금융당국이 파산을 시킨 거고요. 일단 돈의 인출을 막아놓은 거고 예. 그다음에 예금 전액에 대해서 바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SVB 같은 경우 자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금융당국이 밝히고 있죠. 혈세, 미국인 세금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번에 25bp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라고 한 증권사도 있었어요. 굉장히 이번에 인상하고 다음엔 동결할 것이다.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다. 저도 예. 이제 한 증권사, 이제 중소형 증권사이긴 합니다만 무슨 근거로 그렇게 공격적인 리포트를 오늘 냈는지 저도 그거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논리는 약간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뇌피셜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부분들. 촉이군요. 예, 어떻게 보면 어떠한 월가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끝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국내 한 중소형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번 금리 인상으로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네. 그 대단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고 25p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리고 25p를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안도의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연준이 제갈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25p 정도면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25bp 인상 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좀 해보죠. K칩스법.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K칩스법이 이번에 국회 기재위에 지금 조세소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환호하는 분위기고요. 앞으로 이제 투자의 물꼬도 트일 것이다. 환호를 하고 있는데 K칩스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일단 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 일정을 보게 된다라면 조세 소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땅땅땅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는데 이 소위에서 넘어온 것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현재 지금 이제 각 나라들이 이러한 그 세액에 대한 공제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IRA법이고요. 이번에 이제 유럽도 이제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만도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도 다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혜택이 적었었던 부분들을 다른 나라의 컨센서스에 맞추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공제율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 확대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투자를 과연 유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기업들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기업들에게 좋지만 세금이 무서워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네. 기업들은 세금을 100% 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이익이 되면은 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투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경기가 불투명한 것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를 단기간에 促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세금 있겠죠. 때문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하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익률이 뭐 8%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과연 투자하느냐라고 봤을 때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면 이익률이 뭐 러프하게 한 10% 넘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8% 내지 6% 영업이익률에서 투자를 못했다라면 이제는 세금 때문에 10% 영업이익률 보여주면 충분히 투자할 용의는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기적인 그런 중기적인 방안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300조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과 엮이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산업들을 볼 때 긍정적인 뉴스를 보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점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이제 뭐 저도 뭐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기업체 같은 경우 승진할 때 승진 점수가 차야 승진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제도가 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려면 재고가 줄어드는 것은 뭐 점수 1점, 뭐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점수 0.5점, 뭐 이런 아. 것들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차면 그런 것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저는 동의이 된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그렇죠. 이건 뭐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장 이것 때문에 승진을 시켜놓은 건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이 쌓여야만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제 칩스법이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이 때문일까요? 오늘 이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뭐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새벽에 4% 넘게 올랐다라는 점이 굉장히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동의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 가만히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훈풍이 돌았다라면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정도만 올랐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한 2% 올랐는데 SK하이닉스가 6% 무려 3배 넘게 올랐다라는 네. 것은 이거는 뭔가 SK하이닉스가 왜 올랐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될 만한 너무 많이 요소다라고 떨어져서. 라는 부분들도 있죠. 네. 뭐 너무 많이 떨어졌던 것들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요소들을 놓고 본다라면 일단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챗GPT 관련해서 GPU 부분에 있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예.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조치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이쪽에 진출하는 포지션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챗GPT 관련해서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거래량까지 섞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 굉장히 공포감을 줄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때 거래량이 분출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계속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닥에서 매집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펀드멘탈로 접근하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재고 사이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과거의 사례를 행해서 희망을 하는 것이지 재고 사이클이 재고가 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본다라면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6만 원을 안착했다라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 그 역할을 마티형으로서 충분히 해줬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챗GPT 관련해서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졌다. 예. 그동안 반도체 충분히 쉬어졌다. 오늘 2차 전지가 흔들리면서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된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뭐 법안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그동안의 반도체 소외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초반에 FOMC가 열리면서 예.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는데 25p 정도면은 제가 말했을 때 충격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3월 말까지는 2차 전지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반도체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뭐를 그렇게 나쁘게 볼 요소는 없다. 하지만 반도체가 다시 판을 바꾸면서 다시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에 동학개미 운동의 열풍이 부른 것처럼 새롭게 갈 수 있는 트리거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놓고 본다라면 지금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다운 사이클에서 모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오래 기다리고 너무 막연한 거죠. 네. 이게 불황의 터널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터널의 길이가 100m일지 1km일지 이건 아무도 언제까지 모르는 갈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터널의 초입에 사는라는 얘기도 있지만 터널을 일단 들어가야죠. 그건 뭐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저쪽에 희망의 불빛이 보일 때 네. 그때 저는 매수를 권해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의 빛이 보일 때 어느 정도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매수를 한다면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린다라고 측면에서 본다라면 개인 투자들의 한계가 있죠. 막년 뭐 우리가 이제 말은 쉽게 하죠. 뭐 1년, 2년, 10년 투자할 것인데 정말 그 속안에 온갖 고뇌와 고통과 뭐 포모 피가 증후군 마르겠죠.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견디실 수 없는 분이라면 나름대로 무조건 장기 투자가 저는 좋은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 괴롭다라는 것은 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터널 끝에 희망의 빛은 보이시나요? 아직은 뭐 아직은 전혀 아니에요. 뭐 지금 이제 저는 터널에 들어가는 단계이지 네. 희망의 빛이 보인다라고는 아직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약재가 또 있죠. 왜냐하면 재고가 아직 쌓이고 있는 상태고 예.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170억 달러를 하는데 10조가 더 들어간답니다. 네, 지금. 맞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 세제 혜택 받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10조라는 돈을 지금 쏟아부을 만큼 자금 여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100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10조밖에 현금이 없고요. 나머지 그 90조는 삼성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0조를 갖고 있다? 이건 오해고요.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를 보십시오. 현금 흐름표의 FCF를 보게 된다면 100조라는 돈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넘어야 될 단계들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 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터널의 초입이지 터널의 끝을 예견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해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터널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고요. 네. 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의 CRMA법 엊그저께도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죠. 초안이 이제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제3국에서 생산된 핵심 원자재는 EU의 연간 소비량 대비 65% 미만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다시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자, 우리 정부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단 정부 측의 발표를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긴 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범위 내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뭐 갑자기 뭐 나온 것처럼 표현이 그렇습니다. 호들갑을 떨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견했었던 부분들, 근데 지난번에 좀 미뤄졌다라는 뉴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큰 뭐 내용은 바뀐 건 없을 것이고 이제 미세 조정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팩트를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초안이고요. 미국의 IRA법은 이런 게 발표되면서 바로 즉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이게 발효가 됐습니다만 예. 이것은 초안은 미국 그 EU 의회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되는 것들 그리고 또 세부안이 조금 미세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건 언급도 했죠. 초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시간을 버는 겁니다. 결국 IRA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볼멘 소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응할 시간을 주게 된다라면 뭐든지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업의 상황을 보면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제 EU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이제 미국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그 FTA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우회적으로 이제 중국을 거론한 거죠. 그 제품을 못 쓰게 이제 하는 거지만 EU는 이 포지션을 점점 낮춰가겠다라는 거죠. 예. EU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미국처럼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65% 이하로 해서 점점점 이제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이제 러시아도 같이 쳐다보면서 하는 것들이죠. 우리한테 기회라고 보는 것은 유럽 시장에 있어서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적응만 하게 된다라면 현재 유럽에 우리 이제 공장이 두 개 있죠. LG와 SK온이 있고 삼성 SDI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들이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장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유럽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유럽은한테 우리가 이제 강한 어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이제 12개국이 주도해가지고 자원을 공동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 개발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공동으로 하자라는 그런 대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 좀 참여를 해야 되고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지금 뭐 일부 히토리라든지 흑연 뭐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어떤 품목은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이게 중국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미국도 그래서 조금 뭐 고삐를 바싹 쟀다가 이 끈을 잠깐 좀 느슨하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한테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우리한테는 최대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어필을 통해서 세부 항목에서 뭔가를 좀 얻어내는 정부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 정부의 역할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방금도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 핵심 원자재법 이번 초안 공개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예. 이 이벤트가 나온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많이 빠졌죠. 네.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 꼭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침부터 일단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G엔솔 이 세 종목들이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네. 장중에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거의 종가 부분에 이제 많이 밀어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또 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에 이제 밸류 논란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이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름대로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확 응축이 됐었죠. 이것은 당분간 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올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이고 여타 좀 다른 쪽에 있었던 주가들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까지 상당히 강했고 또 로봇주들도 강했어요. 로봇주 올랐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흔들렸으면 이것들은 좀 그 어떻게 보면 그 2차 전지보다는 힘이 좀 약했었던 섹터들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뉴스가 그렇게 강한 뉴스들은 없었던 거죠. 2차 전지는 강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이번에도 뭐 유럽 법안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한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네. 오히려 그 약한 뉴스에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강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 있었던 자금들의 분산 효과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일정된 자금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신규로 예.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2차 전지에 몰렸던 자금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죠. 반도체를 갔는데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 한 6%까지 올랐으니까 충분히 트레이딩도 가능했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5% 정도까지 장중에 올랐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이제 충분히 가능했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좀 올라가다 꺾이긴 네.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 분산이 다음 주에 다시 모일 수도 있죠. 다시 모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모습으로 보면 주초에는 일단 좀 조정이 예상이 되고 주후반에는 주후반까지 예상하기에는 지금은 뭐 하루 앞이 안개 속이라 네.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이제 주초에 FOMC 회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주 초반까지는 변동성이 확대에 따른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